네, 아트앤토크 오늘은 조혜준 작가와 함께합니다. 제가 지금 작품 앞에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게 그림의 아래쪽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날짜가 있어서 일기인가 했는데 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메시지를 쓰셨네요. 그림을 봤을 때는요. 이 풍경을 봤을 때는 지방의 시골 한 풍경이 아닌가 싶은데 색감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이 작가가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소정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낙선작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사실은 조혜준 작가의 아버지가 그린 작품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그려졌기 때문에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을 간직하게 된 이 그림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화가에 대한 꿈을 아들인 조혜준 작가가 풀어드리고자 했던 감동 어린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조혜준 작가님은 아버지와의 그 협업을 통해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드로잉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해 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격변의 한국사 속에서 우리 그 민초들이 겪었던 평범한 삶,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재조명하고 네. 재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드로잉 처음 들어보는데요. 궁금해집니다. 조혜준 작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의 기억과 삶의 증언을 담아낸 작품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몸에 각인된 가족의 기억과 상처를 구슬과 드로잉으로 풀어내는 작가 조혜준. 다큐멘터리 드로잉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개척한 조혜준 작가는 세대 간의 간극을 좁혀보기 위한 시도로 지난 2002년 아버지 조동환과의 협업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은 이후 가족이 경험한 굴곡진 한국 근대사로 확대되었고 독일 유학을 통해 근현대사의 재발견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설치와 조각, 영상 매체를 이용해 예술가의 시대적 사명을 전하는 작가 조혜준. 한국 근현대사의 증언자이자 이야기 수집가로 활동하고 있는 특별한 예술가인 그를 지금 아트앤토크에서 만나본다. 네, 아트앤토크 오늘의 초대 작가 조혜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방송 전에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주소가 전주예요. 오늘 전주에서 오신 건가요? 네,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오. 전주가 고향이거든요. 아, 고향이세요. 여기 남부시장 청년몰에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전주에 명물이 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소개 좀 짧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정몰은 그 청년 사업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한 30대가 대부분인데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많고 사업하고 싶어도 그 자본이 없고 네. 그런데 이제 남부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저렴한 임대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그러니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공간이어서 한옥마을 오신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고 많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또 명함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동시대 미술관 뜻밖의 조작가라고 써 있어요. 네. 좀 신기하죠? 예, 많이 신기하죠. 그 조작가라고 하니까 작가님 이름이 조혜준 작가님이잖아요. 네, 거기에 조혜준 작가의 조작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작하다 할 때의 조작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중의적인 그 느낌 때문에 더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게다가 또 조작이라는 의미와 작가님 특징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드로잉이라는 그 의미 사이에 오묘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 직접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예. 동시대 미술관이 미술관 이름인가요? 그렇죠. 뭐 어쨌든 제 공간의 명칭이긴 한데요. 근데 동시대 미술관이라고 굳이 지었던 이유는 제가 미술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큐레이팅도 해야 되고, 뭐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뭐 이제 좀 어려울 때는 뭐 네. 작품 운송도 직접 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공간을 그 청년물에 운영을 하면서 정말 1인 5역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술관의 뭐 디렉터이자 큐레이터이자 뭐 혹은 뭐 도슨트이자 네. 그다음에 아트숍의 이제 뭐 판매자이자 그래서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그렇게 좀 사람들이 좀 주목할 수 있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 뜻밖의 조작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네. 시장 안에서 뭐 물건을 판다는 얘기예요? 미술 작품을 팔죠. 아 작품을 판다. 네, 네, 직접 네. 작업도 하시고. 네. 아, 작업도 하면 이렇게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시면서 네네. 작품도 생산하는 작업실. 작업실까지는 아니죠. 뭐 아. 어쨌든 상업 공간이니까요. 작품을 뭐 그 공간에서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하는 일이 작가의 작품 수집해서 또 전시하고 또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네. 아, 그렇군요. 대중과의 접점을 강조하다 보면은 약간은 상업성이 좀 짙다라고 또 평가가 될 수 있는 맞아요. 또,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사실 제가 이게 그 미술계 안에서 추구해왔던 뭐 그 방향이 사실 약간 좀 비엔날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렇게 미술 비평적으로 좀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좀 그런 쪽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쪽을 계속 하면서 좀 사실 약간 회의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제가 좀 도외시하고 혹은 배제시켰던 그런 이제 상업 미술, 그러니까 뭐 상업 미술이라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하고 미술이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는지 그 접점이 또 무엇이 있을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일단은 몰에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그런 상업적인 게 아니냐 뭐 그런 시선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작가님 굉장히 소신이 남다르신 것 같고요. 작업도 좀 독특하시죠. 다큐멘터리 드로잉? 네, 저희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작업인가요? 다큐멘터리 드로잉은 이제 작업 안에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당숙 어르신 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족의 이야기를 사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31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딱 들을 만한 그 기회는 이제 추석 때, 그러니까 성묘 가는 날 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 듣는 가족사 이야기라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께서 양자를 가고 그 양자를 갔는데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 세대가 뭐 아마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고 그렇게 이제 자꾸 여쭤보고 또 대답해 주면서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먼저 손을 내밀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더 좀 원만해졌다고 할까? 좀 친근해졌다고 할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혹은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보면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뭐 이렇게 처음엔. 네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한테도. 근데 엄마랑은 왜 안 해? 엄마가 왜 아니었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께서 미술 교사였고 또 과거에 이제 화가가 또 그런 되고 맥락이 있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술이 연결고리가 됐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다큐멘터리 드로잉이라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드로잉을 구술한 거라고 또 그 뜻을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다큐멘터리 드로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가장이 되고 나서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가장의 삶을 살았나 궁금해지시면서 이제 편지로 그 서면으로 주고 받으면서 그게 이제 작품으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깃장난 아들가 예, 어떤 저희 작품인가요? 뒤쪽에 있는 작품들인데요. 예, 그 소개해 주세요, 작가님.
네, 네. 그 지금 우리 큐레이터님하고 아나운서님 그 뒤에 있는 작품 두 점이 네, 어깃장난 아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앞서 소개해주신 그 다큐멘터리 드로잉 그 작업은 아니고요. 코멘터리 드로잉 시리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뭐 7, 8년 정도 아버지랑 공동 작업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소통이 된 상태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역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게 첫 출발은 제가 아버지한테 작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제안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작업 진행이 됐다면 이 작업은 아버지가 원하는 작업을 좀 저한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작업을 저한테 좀 말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제 그 초중고 12년 동안에 너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그렇게 대화할 일이 없었고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고 또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꾸짖고 싶은 매일마다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공부 안 하냐 혹은 너 뭐 될래 이렇게 훈계하고 싶은 이제 아들이었죠. 그래서 네. 어쨌든 소통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12년의 기간을 좀 네가 그려서 나한테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글도 쓰고 해서 작업을 했죠. 근데 이렇게 작업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코멘트, 그러니까 글씨체가 좀 다른데요. 네,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 한 그림 안에 있습니다. 왠지 회고록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림 일기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가족 간의 그 특수성 있잖아요. 오히려 작업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공동 작업을 제안하고 제안 받고 하셨을 때 어려운 점이나 힘드셨던 점 없으셨나요? 네,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를 이제 듣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러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좀 그림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됐지 뭐 내가 왜 그걸 또 내가 그려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미술가고 네가 작가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죠. 그 굉장히 특이한 게 다큐멘터리 드로잉이라는 자체도 특이하지만 이렇게